자, 보시면 수능 특강의 맨 처음에 나오는 교과서 개념 학습이 아니라 적용 학습에 나오는 맨 처음 작품, 고전시가 맨 처음 작품이 이게 가작품인데 신충이 쓴 원가죠. 그리고 장르는 향가입니다. 그래 갈래는 향가야. 자, 몇 구째일 것 같아요? 왜 19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 뒷부분은 후구망 뒷부분 구절은 잃어버렸다예요. 그래서 19채가 맞아. 역시 힙한데. 그래서 뒤에 19채 향가는 맞는데 두 개를 잃어버렸어요. 망실해가지고. 그래서 19채 향가로 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거나 공부할 때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1번 문제처럼, 여러분들 보시는 1번 문제처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서야 작품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만약에 이게 신뢰 34대 효성왕 때 뭐 이런 거 읽지 말고요. 그냥 주어진 작품 그대로 맨 처음부터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신라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효성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뭐 저기 뭐야 뭐 신충이 뭐 어쩌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작품 그대로 보면 돼. 자,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구체적 설명은 추가적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덧붙일게요. 질 좋은 잣이, 질이 좋은 잣나무 알죠? 잣나무. 질 좋은 잣이 가을에 말라 떨어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안 떨어진다는 거죠. 질 좋은 잣이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게. 속도감 있게 하지 않고 우리가 미리 하는 조금 빠르게 접근하는 어떤 그 의미를 되살려서 다시는 안 까먹게끔 꼼꼼하게 다 해드릴게요. 질이 좋은 잣이야. 긍정이죠. 근데 얘도 나중에는 말라 떨어집니다. 너희들 잣나무 본 사람들 있겠지만 이제 잣을 싸고 있는 게 이제 푸석푸석해져서 잣이 떨어져요. 또 잣하면 또 이 동네 아니야? 가평? 가평 가깝잖아 여기. 자, 이상하지? 말라 떨어져야 하는데 근데 너를 중요하게 여겨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낯이 변해버리신 겨울에요. 단순하게 보자고요.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같 지나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희어 버린 처지여. 두 줄이 더 있어야 하는데 뒷부분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 필요 없고요. 향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나와 있는 정보로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잣은 긍정인 거네요. 질 좋은 거. 그리고 얘는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고 잣이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음. 잣은 그래서 긍정의 의미예요. 그런데 너 진짜 중요하구나. 너 좀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잣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가. 근데 달리 잣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해놓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변해버렸네. 낯이 변해버리셨다. 낯이라는 것은 뭡니까? 얼굴입니다. 얼굴. 표정이 변했다. 표정이 변해버리신 겨울이요. 실제로 겨울. 겨울동자를 써서. 그러면 이 겨울이라는 것은
자세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다가 뭔가 자세의 어떤 중요함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세 중요함을 뭐 인지하지 못했거나 뭐 이런 등등이겠죠.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갓,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이렇게 있죠. 달이 그림자가 이렇게, 달빛도 있겠고 그림자가 있겠죠. 여기 연못 끝에 지나가는, 이런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구나. 무슨 뜻일까요? 연못 근처에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물결의 모래의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는 뭐랑 비슷할 것 같아? 자시겠죠? 이게 지나가면서 모래를 이렇게 패스해버렸다는 얘기죠. 모습이야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하지만 바라보기만 할 뿐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의었다고,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지요. 이 처지는 누구겠어요? 자세 처지가 아닐까요? 그러면 너라고, 잣을 너라고 했을 때 잣은 2인칭화 되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너라는 잣은 2인칭으로 된 이상 구체적 청자라고 해도 되겠죠. 2인칭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 청자도 설정이 되어 있다.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할 건 다 했어. 잣을 의인화해서 구체적 청자로 설정까지 했으니 잣을 의인화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 괜찮아. 가을에 말라 떨어질 법도 한데 나는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너 괜찮구나. 너 중요하게 여기고 가겠다. 나중에 너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호출이 없네? 쌩깠네?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러니까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근처에 그냥 지나가는 물결의 모래일 뿐이지 난 뭘 취한 게 없어. 바라보기만 했으나 난 사실 모든 걸 잃은 것이지. 이 정도가 되겠죠. 괜찮아? 자, 그렇다면 가와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거예요. 최대한 선생님이 지금 이 향가를 외적 준거나 정보 없이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 우리가 월명사의 19체 향가, 월명사의 제막매가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배경설화라든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고3이고 수능을 보는 사람이고 수능 특강을 가지고 이제 내신도 준비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절대주의적 관점의 버전을 우리가 해본 거예요. 자, 이제 할 거 다 했다면 접근해 봅시다. 자, 보기와 관련지어 이 가를 지은 시인의 표현 의도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일단 넘버링 해볼게요. 가는, 자, 신라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네. 신라 34대 효성 왕 원년에 신충이 지은 향가다. 괜찮아? 그 다음에 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C. 효성 왕이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신충이랑 함께 궁정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다가 신충한테, 신충이 누구야? 이 작품의 원가의 작품이잖아요. 원가의 원이 뭔지 아니? 원망할 원자예요. 가는 노래 같자니까 제목 자체가 원망 이거예요. 그 화자의 정서를 알 수 있겠죠. 원망하는 거야, 대상을. 자, 신충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신충아, 내가 있잖아, 나중에 훗날 내가 왕이 되잖아? 내가 어떻게 잘 되잖아? 내가 나를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만일 너를 나중에 잊는다? 잣나무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왕 되기 전에 효성왕은 정말 왕이 되어서 효성왕이 되었죠. 왕 위에 오른 효성왕은 공신들한테 그래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공신들이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공신들한테 상을 내리는데 신충을 깜빡한 거예요. 다섯 번째, 신충이 이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라는 게 원가죠. 이 원망하는 노래를 지어서 잣나무에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고 이 사실을 들은 효성왕이 신충을 벼슬을 시켜줬어. 그랬더니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대요. 독한 놈이죠, 신충도. 그치? 다 전설이겠지만. 자, 보실까요? 1번. 질 좋은 잣을 언급하여. 끊고요. 아까 본문에 있었던 질 좋은 잣을 언급하여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왕의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뭐뭐 개 하고 있다. 뭐뭐 고 있다. 고 있다. 고 있다는 다 모두 무엇으로 따라야 하느냐면 시인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당연히 이 효성왕은 1번과 관련해서 다 설명할게요. 효성왕은 누구한테? 신충한테 뭐 했어? 너 나에게 보여준 충성심, 나도 너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나 너 잊지 않겠다. 효성왕은 신충에게 잊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담을 한 증인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증인으로서 뭐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잣나무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됐어.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잣나무는 긍정이었던 건 맞아. 근데 그 신충이 아니라 신충이 효성왕에게 간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효성왕은 신충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인으로서의 잣나무였던 거예요. 대단하다. 저게 아마 증인이 될 거야. 저렇게 긍정적인 자연물인 잣나무를 가지고 나는 너를 분명히 등용하고 너가 나에게 보여준 성의에 대한 은혜를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에 해당하는 잣나무가 효성왕이 보라고 들으라고 그래서 떠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질 좋은 잣 이거는요 왕의 약속을 잊지 않고 또한 왕이 약속 내용을 환기하게 하는 소재 또는 자연물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자, 좀 우리 2학년 때랑 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할 거야.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으니까 지우고. 두 번째,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라는 말을 직접 인용하여 끊고요. 여기서 옛날에 향가는 따옴표 같은 건 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직접 인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왕이 신충에게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버전보다 왕의 목소리를 성대모사에서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중히 여겨 잊지 않겠다라고 직접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환기의 효과가 올라가겠죠. 간접 인용보다. 이거는 우리가 문법 할 때 했잖아. 간접 인용보다 직접 인용이 더욱더 뭐예요? 현장감, 생동감, 그 다음에 사실감을 높여주니까. 그래서 왕의 다짐을 더욱더 환기하고 있다. 강하게 잊지 않겠다라는 거. 괜찮아? 자, 이 정도 괜찮죠?
세 번째 봅시다. 낯이 변해버리신 겨울과 같이 변화된 분위기를 드러내요. 끊고요. 그러면 낯이 변해버리신 겨울, 가을일 때 떨어지지 않는 잣을 보고 신통하게 여겨서 신충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계절은 가을이잖아. 근데 가을이었다가 어떻게 된 거야? 변해버린 겨울로 왔죠.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떤 걸 체크할 수 있겠어? 계절의 변화도 되겠죠. 계절을 좀 더 크게 확장하면 계절은 또 뭐에 포함돼? 그렇지. 시간의 흐름이죠.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제시했죠. 그래서 변화된 분위기를 드러내어 끊고요. 자신에 대한, 여기서의 자신은 신충이겠죠. 자신에 대한 왕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밝히고 있다. 맞죠? 여기서 왕이 나중에 등용했잖아. 아차차, 그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신충을 내가 까먹고 있었군. 이거지. 의도적으로 신충을 배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4번.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이라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거 기억나? 시 또는 운문, 고전시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연물 중요하다고 그랬죠. 5개. 자연물 중요해. 또 뭐 중요해? 광물 중요하죠. 광물. 또 뭐 중요해? 금속 중요하죠. 했단 말이야. 그 나머지 2개는 뭐야? 시간, 공간. 5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얘들아, 우리가 고전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자연물, 그 다음에 금속, 금, 은 이런 것, 또는 광물, 돌, 옥 이런 것들.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이라는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언제야? 밤이죠. 달이 떴으니까. 공간적 배경은 당연히 뭘까요? 말 그대로 연못이죠. 밤 연못가 배경을 활용하여 끊고요. 왕에게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제시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선택지를 또 바꿔볼까?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또는 달이라는 자연물은 특정인으로부터 소외당한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부정적으로 환기하게끔 한다. 맞아, 안 맞아? 봐봐. 내가 선생님이 예원이랑 사귀었어. 근데 예원이가 선생님이 싫다고 갔어. 그 노래를 해. 근데 그게 밤이야. 그럼 밤이라는 시간은 더욱더 나의 슬픔이나 예원에 대한 그림을 더 강하게 환기하겠죠. 그래, 안 그래? 다른 경우도 있다. 롯데월드에서 예원이가 예원아, 롯데월드 우리 자이로드롭 타자 그랬더니 예원이가 헤어져.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진데 와 이렇게 애들이 막 놀고 있어요. 자이로드롭으로. 그럼 나는 그 헤어졌을 때의 충격과 슬픔이 뭐로 환기되는 거야? 자이로드롭 타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아우성이나 환호성으로 환기되는 거예요. 난 이제 트라우마겠죠. 애들이 막 와만 하면 이제 그때를 떠올리겠죠. 그러면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부정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잘만 매칭하면 돼요. 그러면 공간적 배경 연못으로 해볼까요? 연못이라는 자연물, 물이니까요. 물. 자연물의 물, 워터. 이 물 이미지는 화자가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그 슬픔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라고요. 시간, 공간, 자연물, 금속, 광물. 포스트잇에 써서 책상에 붙여요. 내가 처음 보는 작품 아니면 수능 특강을 구입했는데 내가 미리 좀 예습해 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이 5개 위주로 찾아봐도 돼요. 그럼 얼추 긍정, 부정이 보인다는 거야. 선생님 말을 너무 간과하지 말고요. 그러면 왕에게 버려진 자신의 처지 맞죠? 그러면 답은 5번이어야지 정상일 텐데 5번은 어떤 내용일까 볼까요? 지나가는 물결의 자신을 모래의 왕을 빗대어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건 아니죠. 지나가는 물결에 자신을 모래의 왕을 빗대어.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나만 지나가는 물결은 나를 패스한 거잖아요. 그치?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약속시키려고 모래로서 그냥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것도 이상하고요.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거야? 내 능력이에요? 그러면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내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책입니다. 자책.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 부정적 상황과 부정적 정서에 따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는 거야. 근데 이 시의 제목 자체가 뭐니? 원가잖아. 원망하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걸 정상적으로 바꾸면 지나가는 물결의 왕, 그리고 모래에 자신을 빗대어 자신을 패스한 왕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서의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면 얘들아 봐라. 이 작품에서 지나가는 물결, 좋아, 해줄게요. 하여튼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자고요. 사골이라고 한다면 그냥 맹물 나올 때까지 그냥 다 우려버리는 거예요. 봐봐. 지나가는 물결을 뭐라고 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맥락상, 왕, 모래. 이건 누구야? 화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변형해 볼까요? 지나가는 물결은 어떤 이미지야? 동적 이미지예요. 화자는 어떤 이미지야? 움직이지 않았죠? 정적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또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슬래시 하고요. 버림받은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근데 그 안타까움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그건 또 틀려요. 왜냐하면 난 기다렸는데 생각하네? 개새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이해됐죠? 괜찮아? 향가는 당장 수능 봐도, 향가란다. 원가는 당장 수능 봐도 되겠죠? 조리조리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번은 못하잖아. 아직 안 했으니까. 3번 할 수 있을까요? 좋아. 3번에 세상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세상 모든 것 어디 있었을까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나의 전부 아닐까요?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여희여라는 것은요, 여의다. 그러니까 잃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여의다 할 때 그거예요. 잃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지가 좋아 안 좋아? 부정이죠. 그 모든 것을 안 잃어버리면 좋은 거네. 그럼 모든 것은 화자에게 긍정이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의 단순 무식한 과정을 봐봐. 세상 모든 것 여희어버린 처지여. 처지는 화자의 처지이자 처지와 같은 말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야. 믿고 있었던 어떤 그 왕의 어떤 부름 이런 거 다 잃어버렸고 난 그것만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세상 모든 것이었는데 그걸 잃었군. 잃은 세상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다면 긍정이겠네요. 그럼 세상 모든 것은 긍정이네. 자,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몰았냐면 이럴 때 세상 모든 것은 긍정이다라고 매겨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화려한 말일지라도 가의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볼 필요도 없이 제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적절한 겁니다.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면 끊고요. 맞아 안 맞아? 맞죠? 나는 모르니까 냅둬. 두 번째 거.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과 긍정적인 것과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린으로 돼 있죠? 이거 선생님이 책 사자마자 다 타이핑한 거야. 왜? 불쌍해? 선생님 타이핑 키보드 보고 치는 거 알죠? 왜? 실망이야? 선생님 보고 쳐요. 자판을 아직 못 외워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항교학 읽어버리 아니라 잃어버린다, 알겠지? 근데 여기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은 해당이 안 되지. 소통의 부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땡이어서 이번에 애초에 답이 안 된다. 3번.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이 임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과 세상 모든 거 맞나? 모든 것이 맞아? 모든 것이 임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화자가 잃어버린 것 전부를 뜻한다면 끊어봐. 맞아 안 맞아? 여기서 임은 누굴까요? 효성왕이죠.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은 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겠네? 근데 임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화자가 잃어버린 것 전부를 뜻한다면 어때? 괜찮죠? 4번.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이 화자가 원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된 것이라면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되면 뭔지 아니?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된 것, 이거는 좌절, 체념이라고 우리가 일반화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원망으로 끝났지 그 원망에 이은 좌절과 체념은 없는 거야. 맞죠? 그러면 다 맞을까 틀릴까? 땡, 틀려요. 그래서 지웁니다. 5번.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을 여의게 된 것이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달라진 거야? 화자의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A가 있고 B가 있다 쳐. A가 효성왕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B를 화자라고 쳐요. 다짐은 누가 했어? 다짐은 먼저 했어요. 다짐을 그냥 올곧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변해버린 건 상황이 깨졌잖아. 그치? 깨진 게 누구 때문이야? A, 효성왕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화자는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어요. 아까 흘러가는 연못가에 있는 모래처럼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인데 A가 틀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달라진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 거야? 화자가 아니라 오히려 왕이 돼야 되죠.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부터 답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면 가를 봤을 때 답은 1번 또는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좋아요. 그래서 원가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 다음 작품 한번 보도록 하죠.